의료 대란으로 그야말로 전국이 혼란의 아노미 그 자체입니다. 아는 의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이패스가 있답니다. 저는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혹시 하이패스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요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위 권력층 은 의료 혜택을 어떻게 누리는가 저희들이 일단을 보게 되었다. 이런 비판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서울은, 그래도 수도권은 그나마 낫다. 그런데 지역은 더 어렵다. 이런 걱정이 한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분 모시고 실제로 지역의 의료 대란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TK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군 지역위원장이신 임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애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선거 때 뵙고 그렇죠. 예, 예결위장에서 질문하시고 이런 것만 보고 네. 예,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다라는 보도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기도 한데 너무 늦게 불러주셔가지고. 자주 부르겠습니다. 자주 네. 모시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주말에 임미애 의원님께 취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숙제 잘 해왔습니다. 숙제, 예, 제가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취재를 부탁하는 그런 기자인데요. 도대체 경북 지역의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의원님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숙제 잘했습니다. 저 이틀 동안 네, 이틀 동안 열심히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네. 저희 이제 뭐 의료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계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대구가 한때는 메디시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전면에 내걸고서 대구 시정을 펼쳤어요. 그리고 네. 의료 관광. 그리고 인구 23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네. 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그다음에 대구 카톨릭 의대, 그리고 그 경북 칠곡 캠퍼스. 네, 칠곡 경북대병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어요. 이게 엄청 많네요. 그렇죠. 대구에. 그래서 메디시티 그래서 의료 관광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도시다 보니까 특화된 전문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한 3,800여 개 정도. 그래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고 수성구에 가면,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대구 수성구에 가면 가족의 절반은 의료계 종사자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실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보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원은 실제로 전문의들로 이 응급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다. 어렵기는 했으나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이제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럼에서도 다루고 사설에서도 다루고 이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 추석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감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사실 대구 경북의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네. 한때는 의료개혁이 지지의 기반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 의료체계 붕괴라는 게 이 지지율 이반의 원인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를 봤더니 그 17%가 부정평가 1위로 의료 대란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던 일인데 그동안 뭐 경제, 민생 뭐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의 상위 제1순위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경제가 내려가고 의료 대란이 위로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응급실을 뭐 이제 경북대 병원의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그 경북대병원은 6명의 전문의가, 네. 동산병원은 10명, 영대병원은 응급실 병상을 30% 축소해서 6명의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예.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구의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경북 도민들이 다수인데 전원 요청을 했을 때 경북 내에 대구 내에서 이게 커버가 됐던 수치가 이제는 점점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수치가 전국에서 비교하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배후 진료 체계가 네.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의원님께서는 또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의 공중보건의가 전체 전국에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이 중 경북 지역 공보의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됐다. 네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차출이 됐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공보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왜 경북이? 이게 경북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좀 편한가? 뭐 좀 쉬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경우 지금 이분들을 차출해서 이 응급실에 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응급 인력이 아니에요. 공보의의 경우 우리 지역에만도 의성군에만 해도 치과 의사, 한의사 포함해서 17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니다, 20몇 명 있나?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명씩 이렇게 의과 전문의들을 빼가게 되면 그 공보의를 빼가게 되면 면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순환근무처럼 격일제로 진료를 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대체로 뭐냐면 응급진료가 아니고 만성질환자들,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급하게 감기나 뭐 이런 걸로 오시는 분,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빼간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응급실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군의관하고 비슷한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인 거예요. 이쪽은 공백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만들어 놓고 이들을 빼가지고 가서 그러면 응급실에서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 정책이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맞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골이라도 제대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냥 둬라. 그래야 하나라도 구멍이 안 생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의원님 말씀이 딱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던 거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놔두고 빈 데는 어떻게 채울지를 똑바로 고민을 해라.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양쪽이 지금 다 빵꾸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농촌 지역의 공보의는요. 일반 도시의 공보의하고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들하고 친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공보의들이 보통 제대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 개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도 좀 있는 거죠. 가까워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저 할머니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 할머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세상에. 이런 분들을 빼간 거예요. 어머나. 그럼 그 할머님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진짜. 정부가 돌보려고 하는 건지. 인유한 의원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그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 앞서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TK 지역의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9였습니다. 사실 TK 지역만큼은 철의 지지율이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할 것 같으면 대구에 뭐 칠성시장 뭐 방문해서 또 지지율 서문시장 가고 뭐 이렇게 지지율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 분위기 아니다. 앞서 이제 의료 대란이 가장 크게 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TK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에 어떤 거를 좀 가장 문제라고 보고 계신가요? 근데 돌이켜 보면요,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때
야,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하는 거 처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정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되게 컸거든요. 근데 네. 이게 표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때 뭐였냐면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무슨 얘기가 확 돌았냐면 지역의 언론들도 막 쫙 결집해서 좌파한테 정권 넘겨줄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기사를 실었고, 그리고 그래도 이 정부를 지켜야 안 되겠냐. 제2의 또 다른 탄핵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선을 확보하게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주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헌을 해서 이제 아이고야. 뭐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자유자 빼고 사회를 집어넣어서 개헌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보수 기독교계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지속되어 온 거죠.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게 더 높아지는 이유, 그리고 조금은 더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의정 갈등이 이제는 이거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라는 위기감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들이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이탈해 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의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지금 정부가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의 지지 기반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태도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러면 참여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단호해요. 어떻게 안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지금 이 25년도 모집 정원은 정해졌고, 그러니 이거는 받고 26년도부터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대화 창구로 나오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없다. 1학년들이 복귀한 학생이 경북 그 대구에 찾아보니까 정말 숫자가요. 의예과 1학년 복귀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7명 이 수준이에요. 7명? 예, 7명, 3명 이 수준이에요. 3명? 예. 그러니 지금 1학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내년에 해야 돼요. 네, 새로 신입생 뽑으면 4,500명이잖아요. 그렇죠. 증원된 것까지 그러면 뽑아서. 7,500명이에요. 그렇죠. 7,5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뽑아서 교육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2025년 오늘 수시 접수거든요. 오늘부터 수시 접수인데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받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25년도는 받고 26년도부터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원점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25년부터 받으면 안 되겠다. 아, 야, 이거 좀 심각하구나.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안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뭐 시스템, 그러니까 의대는 무슨 법대처럼 그냥 책상만 있어서 선생님하고 그렇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이게 구조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받아서 등록금만 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한다면 의대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남, 대구, 경북 의대생 이런 분들이 지금 깃발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25년도에.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대에서 그러니까 학생으로 뽑아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국에 있는 그 각 대학들은 저 지방 대학들은 이거를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교육부에 신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니 미치겠다. 받았는데 예. 일단 교수진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의 기존의 1학년 학생들을 예. 제대로 교육시키기도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모집한다 해도 예. 내년에 또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 애들하고 다시 들어오는 애들하고 같이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학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입학한 애들도 잘 다 휴학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신입생을 뽑고 그러면 네. 이게 벌써 인원이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인데 6,000명이 되고 2,000명을 더 늘렸으니까 7,000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까? 역대급 혼란인 것 없었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도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오늘 제가 지역 신문을 쭉 봤는데 네.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이제 네. 이게 약간의 불만 섞인 그전에는 이제 의료 개혁의 방점이 찍힌 기사였다면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지난주도 벌초를 했고 예. 어제도 벌초를 했거든요. 예. 문중 벌초를 하는데 다들 그런 걱정해요. 벌초하시면서. 벌초하면서 야 이러다가 벌에 쏘이면 갈 응급실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석 요새 때 또 말벌이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예. 추석 때 자식들 내려오지 말라고 일찍부터 전화한다는 거예요. 예.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이게 아이고야. 갈 응급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말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뭐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완전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각자 도생이다 그냥. 집집마다 알아서 그냥 다 비상약 준비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주변에 응급실 하이패스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하이패스 얘기가 119 구급대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뭐 정치인이랄까 뭐 이런 힘 있는 분들 또 경제인들이라든가 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응급실 하이패스가 있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뇨한 의원님 순간 막 찾아봤어요. 예. 있나 없나 이런 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뇨한 의원처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국회에 없겠습니까? 저는 뭐 짐작하건대 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건 예견되는 일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예. 제 주변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빽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응급실 갈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담금 90% 내고 줄 서도 못 가고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네요. 지금 다 그렇게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구나 확인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촛불 들고 나가서 광장에서 1,71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답답하네요. 참 그리고 대구에서 그 네. 얘기도 해요. 작년에 R&D 예산 깎았잖아요. 네네네네. R&D 예산을 깎으면 직격탄을 누가 맞냐 하면 네. 소위 포닥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다시 박사 연구하는 박사 후 연구 과정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대학이 많거든요. 연구 중심 대학들이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왜? 연구 과제가 없으니까. 중단돼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일자리 찾아서 가거나 그러니까 방위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병역 의무가 수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거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걱정입니다. 다양하게 걱정인데요. 제가 이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 총선 때
사실 그 대파 875원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졌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런종섭 사태, 그다음에 칼상무 황상무 수석 발언 사태 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대파 870원이 굉장히 컸다. 물가 문제. 예, 물가 문제.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현장에 좀 가보세요. 신문들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 응급실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에 그 의정부 성모병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뭐 굉장히 말끔하게 괜찮네 이런 분위기로 보신 것 같아요. 뭐 깔끔하게 정리된 것만 보고 왔겠죠. 환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거나 바꿀 생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제 정치의 몫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지점의 생각이 이르면 아무리 봐도 국정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천공이 시켜서 야, 안 되겠다 바꿔라 라고 하면 또 바꿀지 모르겠다. 네. 그도 아니면 방법은 임기 스스로 정말 내려오면 가장 좋은 거고 아니면은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내지는 또 다른 방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제 해법이요? 네. 좀 본인이 내려와야지요.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23%의 지지 가지고 무슨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긴다고 버티고 있겠어요. 내려와야지. 스스로 내려와라. 네. 네. 스스로 내려와라. 이번 주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20대 초반에서 여전히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0%의 동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건 동력이라고 얘기하기가 가능할까요? 그건 동력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지지층? 어떤 이유가 있는 지지가 아니라 네. 예, 습관적인 지지층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40대가 9%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86%가 9%면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저렇게 있으니 그러니까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을 전부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실은 기독교 보수 그리고 아스팔트 태극기 보수 이 두 세력이라도 있어야 20%가 유지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더 주저앉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다. 10%대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것엔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쭉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전엔 뉴라이트라는 얘기가 있어도 그들의 목소리가 국무회의 내지는 국회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쫙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들이 그런 본색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국정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내에 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가진 듯이 착각하고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걸 국회가 그냥 받아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방 군의원을 해본 나도 국가 운영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다. 예, 이런 말씀하셔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18조 원을 깎았습니까? 네. 왜 깎은 겁니까? 아니 뭐 내국세에 연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 내려가는 돈은. 그런데 내국세가 안 거친 거죠. 56조가 펑크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근데 안 줄 권한이
집행부는 자기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없어요. 국가재정법에도 없고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만약에 내국세가 덜 거쳐서 지방교부금을 못 내려보낼 상황이면 그 해에 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지방재정은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가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덜 고쳤다고 당해에 그거를 그냥 끊어버리면 지방에서 발생하는 일은 돈이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사업을 벌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안 내려오니까 당시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야간 출동 수당을 못 받았어요. 어머나. 근데 그게 벌써 석 달치예요. 내가 참 부하 직원들 보기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경찰, 소방관들이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건 그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냥 막 그 국회 상임위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일제강점기 때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때 다 일본 국적이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 그런 분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국회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이 얘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한심해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 뜨고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이건 좀 기가 막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예, 그 광복회 학술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참 쪼잔한 정도죠. 그래서 밴댕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치사하다. 예, 그 관리비를 6억 7,100만 원을 줄여서 그냥 그대로 예, 작년 대비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예. 광복회장이 뉴라이트 8.15 때 그 행사에 가지 않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그 김영석 관장 그 임명하지 말라 얘기하고 용산의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든 답변이 뻔해요. 네. 그런 거 아니다. 뭐예요? 지금 지방 경기가 이제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 내국세가 덜 거치고 내년 25년도도 한 30몇 억 정도, 30몇 조가 덜 거칠 거다라고 세수 추계가 나와 있는 상황에 부득이한 긴축 재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해요. 그런데 관리비는요. 그건 경상경비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거는 그게 최소한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 공간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쪼잔한 정부. 쪼잔한 정부다. 네. 한마디로 쪼잔한 정부다라고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여전히 소 키우십니까? 네, 농민, 키워요. 직업이 농민. 저 남편이 지금 지금은 남편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한우 1억 5천만 원 신고하셔서 화제가 됐어요. 예. 네. 근데 남들은 막 주식 이런 거 다 신고하는데 의원님은 한우를 신고하셨어요. 저한테는 재산으로. 가장 큰 재산이 그리고 제 삶의 기반이고 제가 뭐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제 원래 직업이 농업이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신고하는 건데 네. 다들 다 웃어요? 이상하신가 봐. 화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화제여서. 맞습니다.
최근에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가 매우 어렵다. 네. 예, 농민들 살기가 너무 곤란하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틀어놓으시고 오늘 뭐 고추 따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 기후플레이션의 시대다. 대통령은 배추값에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하나로마트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배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배추 관리를 뭐 오야하라고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배추 관리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황당한 거는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할당관세라고 해서 아주 저율 관세를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해서 수입을 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난번에 양파의 경우도 7월 달에 수입했어요. 근데 네. 양파 수확이 언제 되냐면 6월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 그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그때 그들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에 수확이기 때문에 7월에 수입해도 별 그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네네. 그걸 보면 야 너는 6월에 수확해서 네. 6월 한 달만 딱 먹고 치우니?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6월에 네. 수확해서요. 다음 해 6월까지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7월 달에 수입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는 원래 그리고 시금치도 원래 이 추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시금치를 옛날에 겨울에 먹었지 여름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네. 또 소비자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 배추 같은 경우에 지금 할당관세 물량이 10월까지 언제 11월인가 예.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이제 고냉지 배추 나오는 시기인데 그러네요. 연장이 되면 예. 배추값이 아무리 이중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입품이 우리 일반 국내 소비 시장에 영향 안 끼칩니다. 그런데 그건 택도 없지요. 그게 결국 그게 어디 쓰여요? 외식 물가, 그렇죠. 외식 산업에 쓰이는 건데. 네네. 그래서 가끔 답답하죠. 아유,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는 농사지어서 그날 먹고 치우냐? 좀 제대로 생각 좀 해봐라.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야들아 니네는 그날 먹고 치우냐 좀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정책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요. 저도 어제 추석 앞두고 과수가 어떤지 선물용 이렇게 쭉 들여다봤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5kg 그 사과 한 박스에 많은 거 다 10만 원 정도 뭐 세일해서 9만 8천 얼마부터 해서 이렇게 가격대가 쭉 형성이 돼 있던데 농식품부가 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서 대형마트 6개에만 지급한 네. 예산이 699억 원이에요. 네. 전통시장 누가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거 죽어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농림부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에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아라. 예. 니네가 사온 것에 마진을 좀 최소화하든가 해서 싸게 팔아라. 그리고 그 손실난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라고 해서 책정한 게 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형마트가 자기네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할인을 받고 싶으면 우리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해. 그러고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네, 그 할인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죠. 그러니 이게 실제로 생산 농가에 들어가는 지원이 아니라 네. 대형마트 위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을 예.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낮고 거다. 그리고 전체 전국의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할 생각입니다. 네.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과 먹고 싶습니다. 경동 도매시장 가도 시금치가 한두 집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임미애원님의 재발견 자주 나오십시오. 예, 자주 모시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유 인기.